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느 지역에 어떤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아, 네. 저기요, 도봉구 네, 서울 도봉구 창동에 동아청솔 아파트요. 네, 25평, 그게 한 20년, 20한 5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20년 이상 살다가 지금 전세를 주었고요. 네, 네, 그리고 김포 한강 신도시에 한양 수자인 아파트요. 네, 34평, 우리가 지금 거주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요즘에 그 1세대 2주택이나 다주택자들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온다고.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한 채를 정리를 할까 해가지고 어느 거를 먼저 팔아야 될지, 그리고 특히 창동 그 매도 시점이랄까? 네. 네, 그리고 한양스타인도 매도 시점 궁금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두 가지의 네. 물건. 네, 네, 저희가 세금 때문에 하나를 줄이려고 그래요, 지금. 네, 네. 세금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네. 물건 어느 것을 매도해야 될지 일단 창동 동아천솔 아파트 네. 말씀 주셨고 네. 지금은 거주하고 나오셔서 전세를 준 네. 상황이고 네. 김포시 한양수자인 리버팰리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주 중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네, 네. 어느 네. 물건을 먼저 매도해야 될지에 대한 상담부터 네. 도움 드릴게요. 네, 네, 소장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동아청솔 아파트 25평이요? 네네. 25평. 20년 이상 살으셨다고요? 네, 20몇 년 살다가 지금 이제 전세를 준 지 지금 4년 됐고요. 4년. 네. 네, 4년 됐고 지금 2년 다시 이제 재계약을 하려고 그래요. 2016년에 네. 전세를 주시고 네. 그 전세를 주시고 지금 그러면은 4년 전에 그 김포로 가신 건가요? 아니요. 지금 여기 6년 좀 넘었어요. 김포에서 산지. 그러면은 이 전세를 준 지 4년 정도 됐다 그러셔가지고 4년에 6년이 넘었어요, 하여튼. 전세를 준 지 네. 6년 넘으셨어요? 전세는 6년이 제가 지금 2번 재계약을 하고 지금 3번째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두 번 재계약을 하고 세 번째면은 이제 네. 8년 차 되는 거 아니에요? 6년 준 거 네, 아니에요? 네, 이제 지금 6년째 주는 거예요. 6년째? 그럼 어쨌든 네. 여기 살다가 김포로 가신 거죠? 네네. 여기 살다가 이 김포로 그 한양 수자인 패스가 그 장기동인가 그렇죠? 네, 장기동이요. 여기는 34평이요. 네네. 여기는 언제 사셨어요? 여기가 지금 2년, 우리가 6년 지났고, 네. 2년 이제 세를 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8년 좀 넘었어요. 뭐 분양 받으신 거예요? 네네. 분양. 분양을 받으시고 여기 지금 거주하고 계시고 네, 미분양된 거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요? 여기 한양수자인요. 미분양된 거 산 거죠? 네네. 그러면 지금 그때 얼마 주고 사셨어요? 그때요, 네. 3억 넘게 줬어요. 한 3억 넘게. 네. 그러면 지금은 얼마 정도 간대요? 지금요, 3억 한 5천 정도 되나 봐요. 3억 5천. 5천에서 한 6천까지 되나 뭐 봐요. 그 정도 지금 나오는 네. 거죠? 네. 요즘에 조금 올라서 그렇죠. 3억 한 2, 3천 정도 됐어요. 요즘에 조금 올랐죠. 네네네. 그러면은 지금 결국은 한 3억 5천 정도 됐다는 건 뭐 크게 남은 것도 없다는 소리네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분명히 뭐 창동의 동아청솔 아파트를 뭐 20년 전에 샀다고 하는데 뭐 매수 금액은 문제가 그러니까 거기도 분양받은 거예요. 매수 금액은 사실 의미가 없고요, 지금. 네. 지금 한 얼마 정도 간대요? 지금요, 한 6억 전후 한 6억 정도 되나 봐요. 6억대 정도? 네. 요 정도 나오는.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게 두 개인데 그러면은 세금이 많다라고 해서 매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네, 세금 때문에 네. 하나를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옳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러면은 지금 이 동아청솔은 명의가 누구 명의세요? 저희 여기 한양수자인도 저고요. 그러면 두 개를 다 가지고 계세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두 개를 가지고 계셔도 종부세 대상자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종합부동산세요. 그리고 또 그 보유세도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유세라는 게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제 취득할 때는 취득 시에 내는 세금이 이제 취득세고요. 네. 보유할 때는 이제 보통 재산세라는 걸 내죠. 재산세를 내고 재산세에서 일정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종부세라는 걸 내게 되고요. 네네네. 이제 양도할 때는 이제 양도세.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거죠. 네네네. 이렇게 내게 되는데 일단 지금 보유 중이시니까 사실 이 상황에서는 취득세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아, 네네. 일단 재산세는 당연히 뭐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뭘 가지고 있든 당연히 내는 거고요. 네네네. 그럼 일단 지금 걱정하는 거는 일단 지금 다주택자들이 좀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은 네. 일단 이 종부세에 대한 거와 그리고 네. 양도했을 때 양도세가 그러니까 이 중과가 되다 보니까 이걸 지금 네. 걱정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아, 종합부동산세하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종부세로 따졌을 때 공시 가격을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동아청솔이 6억 되고 저 김포가 6억 정도 될 거예요, 지금. 그거고 그 김포가 만약에 3억 5천 정도 된다라고 하면 예. 막 거기 그 종부세 기준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구나. 나오게 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을 것 같으니 일단 않고요. 아, 여길 팔고 나올 때요? 아니죠. 그건 이제 팔 때니까 그건 양도세인 거고. 예. 그러니까 만약에 두 개를 다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고민해야 될 문제는 이제 종부세에 대한 건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종부세에 대한 부담은 크게는 없으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일단 지금 얘기하시는 거뭐 세금이 많다고 하니까 양도할 때 네. 그 양도소득세라는 게 이제 계산이 돼요. 네. 양도소득세 계산이 되는데 보통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1세대 2주택자잖아요. 네네. 1세대 2주택이다 보니까 그 이게 또 그리고 예전에 받은 거다 보니까 뭐 일시적 2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이 일시적 2주택이라는 건 내가 살다가 만약에 어디로 가면 그 집에 이사 가는 동안 요 집을 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3년 뭐 그 시기에 따라서 2년 지금은 1년 뭐 이것도 뭐 규제 지역에 따라서 좀 바뀌는데 어쨌든 산 시기를 보니까 일시적 2주택 기간에 해당은 안 되세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현재로서는 1세대 2주택자거든요. 네. 2주택자라고 하면 지금 양도세에서 이제 나오는 게 일단 2주택자는 지금 내가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만 비과세잖아요. 네. 네. 9억까지 비과세인데 만약에 2주택자는 거기서 만약에 5천이 남을 수도 있고 1억이 남을 수도 있고 1억 5천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남는 거에 대한 그 소득세율이 뭐 6%에서 뭐 45%까지 있는데 네. 여기서 10%가 가산이 돼요. 소득세는 그 양도소득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양도소득세라는 정확하게 명칭은 없고요. 네. 소득세율에 의해서 세금을 내는 건데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나오는 세금이다 보니까 그걸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어차피 소득세율이 6에서 45%다 보니까 이 한 금액에 네. 6에서 몇 프로요? 45%인데 그게 이제 아. 남는 금액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만약에 5천만 원 남은 사람하고 1억 남은 사람하고 돈을 똑같이 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구간이 있어요. 뭐 1,200만 원 이하는 얼마, 뭐 8,800만 원 이하는 얼마 이런 식으로. 남은 금액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네네. 내가 판 금액에서 산 금액과 그동안의 취득세 이런 거 낸 거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빼면 만약에 뭐 한 5천만 원 남았다. 네. 그럼 이 세율이 있는데 어쨌든 이 세율에서 10%가 가산이 돼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10%가 가산된다라고 하면은 좀 이 차익이 많을수록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내년에 바뀌어서 6월 1일 이후에 6월 1일 내년 6월 1일 이후에 된다라고 하면 똑같이 얘기했던 기본 세율에서요. 네. 20%가 가산이 돼요. 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더 지금보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그럼 6월 1일 이전에 팔 거면은 팔아야 네.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요. 네.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근데 이게 이 케이스마다 다 틀린 거예요. 우리 시청자님마다. 네.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하나는 여기 창동에 주택을 가지고 있고 네. 창동은 서울이다 보니까 여기는 규제 지역입니다. 네. 근데 김포는 요번에 6월 19일 날 그러니까 경기권이 전부 다 어느 대부분이 지정됐는데 6월 19일 날 규제 지역 지정이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이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비규제 지역에서는 제가 말한 것처럼 10%, 20% 가산이 안 돼요. 네. 그러면 저기 만약에 3억에 주고 샀는데 3억 5천에 판다. 네. 그러면 여기서 취득세 뭐 그동안 중개수를 낸 거 뭐 한 1,000만 원 정도 제해 볼게요, 그냥. 네. 그러면 4천만 원 남는 거잖아요. 네. 그럼 4천만 원에 남는 거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게 3억 3천 얼마 줬어요. 3억 3천 얼마 줬으면 제가 봤을 때는 세금 낼 것도 없네요. 거의.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양도소득세라는 건 얼마가 남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내가 나중에 창동에 들어가실 거예요?
나중에는 들어갈까 싶은데 지금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전세로도 갈까 요거 팔고요. 네. 수자인을 팔고 네. 전세로 가서 1주택을 만들고 네. 창동은 한 2, 3년이나 있다가 들어갈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네. 네,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아. 이거는 왜 복잡하지 않냐면 어차피 일시적 2주택으로 세금을 감면을 못 받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김포에 하나, 창동에 하나 보유하고 있다면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창동이 차익이 클 테니 창동 걸 가져가야 되는 거고 네. 앞으로의 전망도 김포는 사실 새 아파트의 평수 넓은 거밖에 없지 창동보다 사실 금액이 많이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창동 거를 지금 상황에서는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김포 거를 지금 만약에 뭐 3억 3천 얼마가 들었다. 라고 한다면 제가 뭐 3억 5천에 팔아도 세금 나올 게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얘를 먼저 파는 게 사실 맞는 거죠. 네. 그 상황에서 얘를 파는 게 맞는 거고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이 김포 거를요. 네. 이게 지금 세법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세법 전문가들도 다 몰라요. 저도 조금씩 헷갈리고 막 그래요. 저희도. 네. 근데 이제 김포 거는 일단 어쨌든 지금 팔면은 남는 거에 대해서 중과는 안 되고 일단 지금 3억 3천 얼마 정도 들었다라고 하면 뭐 기본공제 빼고 취득 비용 빼면 사실 낼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양도소득세가 지금은 2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되면 하나 팔면 비과세죠. 네. 네. 근데 그게 내년에 또 바뀌어요. 아. 어떻게 바뀌냐? 만약에 내년에 그 김포 거를 내년에 팔았어요. 네. 내년에 매도를 하게 되면 네. 그 매도한 날로부터 또 2년이 지나야 돼요. 2년이 지나야지 뭐가 2년이 지나야 창동거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2년이 지나야 그러니까 지금은 돼요? 만약에 김포거만 없고 창동걸 팔면 1주택이니까 비과세 요건이 맞는다면 비과세가 되거든요. 네. 근데 내년부터는 그게 바뀌어가지고 네. 김포거를 판 이후에 네.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또 2년이 지나야 돼요. 2년이 지나야 비과세가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어차피 둘 중에 하나를 정리할 거라고 한다면 김포거를 올해 안에 정리하는 게 사실 유리하죠. 세법적으로는. 올해 하네요. 네. 올해 하네요. 그래야 좀 유리해지는 거죠. 그리고 사실 둘 중에서 뭘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창동권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김포가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네. 김포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 수자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김포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상담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김포에서 주목해야 될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일단 도시철도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고 신규이면 신규일수록 좋은 아파트거든요. 네. 근데 우리 수자인 아파트는 조금 제가 말한 거에서 조금 빠져요. 네. 그러니까 위치도 조금 애매하고 연식도 조금 그거보다는 좀 더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상승폭이 다른 것보다 좀 적을 거고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둘 중에서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면 창동권을 가져가는 게 맞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팔면 어차피 팔 거라고 한다면 지금 올해 안에 파는 게 사실 유리하겠죠. 예. 네, 그렇게 좀 정리하면 될까요? 네. 네. 그리고요. 여기 영종도에 그 호텔 하나를 호텔 네. 룸 하나를 분양을 받아 갖고 지금 영업 중이거든요. 근데 네. 그것도 주택에 그게 해당이 되나요? 3주택이 혹시나 되나요? 그 사업자가 무슨 사업자예요? 사업자 저기예요. 그 뭐지? 잠깐만요. 네. 지금 호텔을 분양받으셨다는 거예요? 네네. 호텔? 수익형 호텔? 네, 임대사업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임대사업자예요? 무슨 임대사업자? 일반 임대사업자예요? 일반하고 또 뭐 있나요? 임대사업자는 일반 임대사업자가 있고요. 일반인 것 같아요. 또 뭐 있어요? 일반 임대사업자가 있고 주택 임대사업자가 있죠. 일반 임대사업자예요? 네. 그래서 호텔로 쓰고 있는 거예요? 네, 호텔, 그냥 영업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단체로 이제 받은 거예요. 한 220실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 네. 위탁받아갖고 그 사람들이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운영해서 그 수익을 일부분을 주는 거고요. 네네네. 근데 그거는 아마 세무상담가한테 전문을 좀 그 상담을 다시 한번 받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호텔이 호텔이라고 하더라도 네. 아마 오피스텔일 거예요. 아니 오피스텔은 위에 층에 또 있어요. 따로. 그러면 호텔이에요? 호텔이에요. 호텔? 룸 하나 근데 조금. 그러면 그게 그 건축 허가가 어떻게 돼 있어요? 건축 허가요? 네. 건축 허가 어떻게? 건축물의 용도가 뭐예요? 용도가요? 그러니까 용도가 아파트면 아파트란 이런 용도가 있잖아요. 네. 그 오피스텔은 업무 시설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업무 시설로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그러면 뭐 뭘로 숙박 되나요? 시설로 돼 있어요?
아, 숙박시설일 것 같은데요. 숙박시설? 네. 근데 그거는 만약에 주거로 쓰지 않고 사업용으로 썼다 보면 주택이 안 들어갈 거고요. 네. 만약에 뭐 주거로 그거는 세무상 그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일반적으로 왜 그러냐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들도 그냥 일반 임대 사업자들은 주택수에 안 들어가요. 예. 근데 이제 주택으로 사용을 하면은 주택수에 들어가거든요. 주택으로 사용 안 하죠.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한다면 주택수에 안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그렇다면 이제 그 주택으로 이제 주택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3주택이 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주택으로 안 들어간다면 3주택이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게 그거는 좀 근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정확하게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세요. 세무상담가 그 전문가한테요. 네네. 네. 네. 그렇게 네, 정리할게요. 감사합니다.